저출생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원을 구하지 못해 도산한 업체가 올 상반기에만 역대 최다인 202개에 달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업체들은 최근 시간제 근로자나 단기 임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을 앞다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쿄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40대 여성.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주 5일 근무가 쉽진 않지만 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今から休憩なのでお昼ご飯を注文するところです。 함바구와 밥, 샐러드, 후식, 음료수가 나옵니다. 1160엔짜리 메뉴지만 직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356엔에 먹을 수 있습니다. 직원 할인을 통해 1000엔짜리 교자를 390엔에 사갈 수도 있고 계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 할인 쿠폰도 매달 6장이 나옵니다. 主婦でいる方はもちろん学生の方も生計に役立っていると思うので長く続けられる仕事だなっていう 영세업체에서도 점심 할인을 비롯해 정규직에만 제공하던 복리를 확대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250ちょっとシャワリが使えますお昼は、はい、半額より安く食べられる一応1300円くらいお昼ご飯が食べられて有給もあって育休産休はあると 다양한 조리법을 제공하는 이 업체는 사무실에 주방을 두고 언제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オフィスにこのような広いキッチンがありまして会社にある食材を使ってお料理ができるという制度です。朝でも昼でも夜でもおやつ時間でも大丈夫です。 물론 파견 사원을 포함해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この辺りってお昼の単価すごい高いのでお昼代は浮くというか料理を一緒に作る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部署であったりとか役割を超えた形で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非常にメリットがあるかなと思ってます。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청년 구직자들로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장이 북적입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취업 시장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하긴 하는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약 60%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채용 가뭄이 극심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바늘구멍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건 더 강해진 경력직 선호입니다. 중고 신입이 추세이다 보니까 채용 공고만 봐도 경력직 석사, 박사 이렇게 많이 뽑고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경력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공세 속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역대 최장인 38개월 연속 부정적입니다. 구직자들은 조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좀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자라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눈높이를 낮추는 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직무를 찾고 싶어서 포화 상태가 오는 것 같고 올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는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단편적인 수당 지급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이 단순히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이 재고용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다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연구진은 바람직한 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 65세 고용 확보, 70세 취업 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 근로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이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 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고령층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균 약 40% 정도의 임금 조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직무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년에 구직의 어려움을 덜 수도 있고 임금 체계를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근로 조건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고령층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온 근거가 임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정년만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 네, 이 한국은행 분석 결과 임금 조정을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층 고용은 1명 이렇게 증가시키지만 청년 근로자를 적게는 0.4명에서 많게는 1.5명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앞으로 10년간 GDP를 3.3%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고령층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정년을 60세로 올려서 법률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이 정책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이 된 나이 구간인 55세에서 59세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 약 8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 약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왔냐? 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지난 정년 연장이 23세에서 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임금 근로자 고용률에서는 6.9%, 명수로 따지면 약 11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은 3.3%, 약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고령층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가 0.4명에서 1.5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청년 고용 감소는 뭘 의미할까요? 임금 체계 변화를 주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이 이 비용 부담이 커져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줄였다는 걸 시사합니다. 때문에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만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고령의 근로자들을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면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네, 65세까지 계속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0년에 걸쳐서 70%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0.9%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10년 동안 3.3%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3분의 1 정도는 고령층 계속 근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득이 되는지 볼까요? 임금을 정년 퇴직 전 수준 60%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고 65세까지 계속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기존 소득 공백 기간인 60세에서 64세 동안 정부 제공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 원이 늘고요.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